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백제 유적지구 2탄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문화재는 바로 부여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입니다. 사실 오늘 좀 다룰 이야기들은 관북리 유적, 나성, 부소산성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깊은 이야기들 들으면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관북리 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북리 유적은요, 이렇게 예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터만 남았고 그 안에 많은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구들이 나왔는데, 관북리 유적은요 바로 옛 왕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관북리 유적은 1982년부터 발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발굴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굴 유적은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조사 결과 여기가 이제 백제의 왕성이다, 사비성이다 라는 게 밝혀진 거죠. 왕궁이다. 부소산의 남쪽에서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북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런 시설들을 보여드리면요, 와, 이게 진짜 엄청난 도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각의 건물터가 발견이 됐어요.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 정각의 규모가 큼직큼직하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도로망들도 있었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공업 공방도 있었고, 백제는 워낙 손재주가 또 좋았잖아요. 그런 수공업 공방들도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게 이제 목과골인데요. 잠시만요. 사진이 너무 작죠? 좀 키우면 이게 목과골인데, 여기에 이제 이제 하나의 그 나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나무로 된 창고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게 정말 도시였구나, 하나하나 다 계획된 도시였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 연못도 있고 수로시설도 있어요. 자, 이렇게 관북리 유적의 배수시설입니다. 자, 배수시설을 보시면요, 쭉 좀 사진이 작네요. 배수시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관북리 유적에 뭐니 해도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북리 유적의 유적지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서로 다른 흙들을 번갈아 가면서 쌓은 그런 특이한 성토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토층에서 이런 유물들도 막 나왔고, 이걸 보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흙에다가 그냥 이렇게 도읍질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쌓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였다라는 거죠. 계획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계획도시라고 하면 신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대의 신도시였고, 지금 아까 제가 이런 정각 건물터를 보여드린 것만 하더라도 반듯반듯 아주 계획적이라는 거죠. 고대의 신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신비롭고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발굴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자, 그리고 관북리 유적 이제 근처에는 또 부소산성이 있습니다. 부소산성은 이제 이런 사비시대 왕궁의 뒤에 배후 산성인데, 이제 평소에는 왕궁 뒤에 이렇게 산도 있고 이런 후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위급시에는 방어시설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부소산성에는 슬픈 전설을 갖고 있는 낙화암이 있죠. 자, 부소산성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소산성과 이런 낙화암의 모습인데, 여기 백마강이죠. 여기를 제가 갔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백마강은요, 요즘에 완전 핫한 배가 있죠. 바로 황포도배. 황포도배를 되게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황포도배, 황색이 돛으로 된 그 황포, 그 돛으로 만든 기와로 이렇게 또 해놓은 이제 옛날 스타일의 배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아까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 사진 진짜 잘 나오고, 이 배경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날이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쭉 황포도배를 타고 백마강을 쭉 구경을 하면서 낙화암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낙화암 그 바위에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아시죠? 낙화암도 보고, 물론 거기서 내려가지고 부소산성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소산성 주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백마강도 가보시고 황포도배도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계속 이런 문화재에 관한 설명도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이제 부소산성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소산성에는 병영으로, 그러니까 산성이기 때문에 여기 군인들도 있었겠죠. 병영으로 사용했던 수혈 주거지도 있습니다. 수혈이라는 거는 이제 땅을 파서 만든, 이제 여기에 군인들이 살았던 수혈 주거지도 발견이 됐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부소산성에 서복사지도 있었다고 해요. 서복사지는 왕의 사찰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왕의 허리띠 장식도 나왔거든요. 이 서복사지에서 소조불상, 뭐 와당, 그리고 뭐 금동 허리띠 장식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금동 허리띠 장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금동 허리띠 장식만 나온 건데, 이제 가죽에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건데요. 예쁜 거야, 너무. 블링블링. 요즘에 차도 멋있을 것 같아. 좀 약간 명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저렇게 허리띠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허리띠가 요즘 허리띠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백제 때 만들었다고? 지금 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약간 구찌 스타일? 명품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이제 서복사지에서 발견이 됐고, 왕의 사찰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백제의 이런 유적지의 그런 유물들을 보면서, 아, 백제는 아직 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모른다. 계속해서 정말 우수한 문화재가 발굴됐으면 좋겠다. 백제 문화재는요, 정말 섬세하고 그 아름다움이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그런 섬세한 세공법, 이런 그 기술력에는 진짜 백제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문화재 부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유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능산리 고분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능산리 고분군은 제가 갔을 당시에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바람이 막 불면서, 아,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경치도 좋았고, 저기 이제 부엽 능산리 이런 그 산자락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은 7개, 7기가 지금 정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산리 고분군도 발굴 중이고요. 이 능산리 고분군은 뭐니 해도 고분군 서쪽에 절터에서 백제 하면 딱 생각나는 엄청난 문화재, 여러분 맞춰보세요. 금동대향로, 그쵸, 바로 금동대향로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금동대향로는 그 절터를 발견이 된 것조차 사실 능산리 고분군의 이 주차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대단한 문화재인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발견이 됐는데, 와, 이게 사실 진짜, 백제 금동대향로는 이 금동대향로 얘기만 한 40분 해도 할 게 너무 많은, 제가 꼭 나중에 금동대향로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스페셜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와, 그냥 나 문화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지? 15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에는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스님도 그려져 있고 상상의 동물들도 그려져 있고, 이러한 신선사상도 볼 수 있어요. 도교. 그리고 이제 봉황이 여의주를 이제 물고 있고요. 연꽃무늬도 있고,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의 조화에다가, 그러니까 백제 이상향을 이거에 다 담았구나. 이 금동대향로 하나에. 그래서 이 금동대향로는 외국에서 이거 보고 감탄에 또 감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박물관에 한 번만 전시해달라고 아무리 쫄라도 해외 반출 금지 문화재입니다. 이거가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잠시 해외 원정 갔을 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외 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부여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꼭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래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정말 뭔가 감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제 금동대향로가 바로 이 능산리 고분군 서쪽 절터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럼 능산리 고분군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능산리 고분군은 이 굴식 돌반무덤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호분부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1호분 얘기하기 전에 능산리 고분군은요, 이 능산리 고분 석조사리감이 발견이 됐어요. 이 능산리 고분군이 과연 누굴 거야? 라고 이제 사실 주인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산리 고분 석조사리감은요, 원래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사리감,
하나의 그냥 감실이죠. 이 안에 있는 사리는 발견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리감에 써있는 막 글씨가 명문이 지금 쓰여져 있죠. 그 명문의 내용이 뭐냐면 백제 창왕 13년에 정해년에 노이가 사리를 공양했다. 이래서 백제 창왕, 이 능상리 고분군의 주인이 바로 왕실 고분이구나, 창왕 때 고분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비시대 백제 왕실 무덤이라는 걸 밝혀주는, 대표적인 입증해주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호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1호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벽화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 벽화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 구시 돌반 무덤이 다 도굴됐는데 그나마 벽화가 남아서 우리에게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딱 봐도 심상치 않다. 이 사신도 심상치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또 반듯반듯하게 벽화를 만들어서 이 내면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벽화의 천장에 있는 연꽃 무늬를 좀 집중해서 본 건데, 연꽃 무늬와 이 구름 무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제의 이런 회화를 좀 연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고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또 뭐 옆에도 막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요 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2호분은요 아치형 터널형 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고, 그 다음에 3호분과 5호분은요, 일단 3호분을 보여드릴게요. 3호분은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형으로도 만들고 딱딱 이렇게 사각형으로도 만들고 육각형으로도 만들고, 이 고분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3호분과 5호분은 3호분과 5호분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1호분이 화려하게 벽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도굴이 돼가지고 몇 개밖에 유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이제 발굴이 된 건데, 발굴된 거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금동제 허리 장식이라던가 뭐 금동제 관에다 꽂는 뭐 관장식,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진짜 정말 오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이제 아직도 계속 여기는 발굴 중이에요. 능선리 고분군에서 최근에 발견된 금제 장식입니다. 이거만 봐도 퀄리티 장난 아니죠? 와, 금제 장식인데 이거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 만들어도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백제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금제 장식, 화려한 백제의 엄청난 이제 융성한 문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성은요, 이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외곽성인데요. 산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산성은 기존에 있는 산에다가 성을 쌓은 건데, 이 나성은요, 좀 인위적으로 만든 성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성이 축성법이 되게 특이한데, 일단 나성은 방어의 기능도 갖고 있고 수도를 안과 밖으로 나누는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 나성을 보면, 아이고, 2개가 들어갔네. 네. 자, 나성을 보면은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막 있어요. 이 나성의 축성법이 또 되게 특이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릉지가 이렇게 있으면 구릉지에다가 그 밑에를 막 깎아서 비탈로 만든대요. 그 다음에 구릉지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돌 모양이처럼 이렇게 2m 정도를 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릉지는 그런 식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하지만 이제 백제 그런 충청도 지역 쪽에는 좀 저습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습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습한 저습지에는 또 새로운 건축 기술로, 토목 기술로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무 말뚝과 나뭇가지를 이용한 공법으로 아주 대단한 신공법,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석축에다가 이제 잡석을 놓고 이제 원지반이라고 나뭇가지를 막 놓고 밑에 나무 말뚝을 뚝뚝뚝 이렇게 세워놓음으로써 그 습한 땅과 그 위에 있는 흙과 이렇게 딱딱 결합이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잘 허물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튼튼한 건축 기술, 뭐 내진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공법이 백제에 있었고, 제가 이번에 내려갔을 때도 센터장님한테 백제가 이런 토목 기술이 엄청 우수하다라는 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토목 기술이 이제 백제가 이제 일본에게 전달해줬고, 일본이 그 뒤로 그러한 토목 기술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백제는 요렇게 성곽 하나 쌓는데도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백제의 이런 부여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서 관복리 유적이라던가 나성의 이런 축성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처음 공부하고 알게 돼서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백제 유적지구를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직접 가서 보시는 게 확실히 다른 게 이야기를 들은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건 확실히 틀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리고 또 백제는 아직도 열심히 발굴 중인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봤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좋았던 데는 능선리 고분군이 진짜 좋았고, 두 번째로 그 백마강의 황포도배를 꼭 타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직접 백제에 가서 느끼면 아, 백제의 문화재가 정말 우수하구나. 정말 1500년 전 한류의 중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백제를 쭉 둘러보고 느낀 감동, 그리고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담았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가까우니까 뭐 충청도는 KTX 타고 1시간이면 뭐 1시간,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꼭 직접 가셔서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이런 문화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